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의 맛 진행의 도지엔입니다. 벌써 코끝이 시린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시즌이 올수록 설렘과 또 아쉬움이 공존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 투자의 맛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투자는 잘 마무리 짓고 내일 투자를 준비하는 그 길목에 서 있는 프로그램이 되길 바라면서요. 오늘 조금 더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투자의 맛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대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오늘의 위원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은 선물 시간이죠. 선물에 대한 모든 걸 알려주겠다. 황금연모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벌써 내일이면 입동인데 겨울하면 생각나는 음식 있으세요, 위원님? 겨울 하면은 거의 뭐 시작을 할 때 단팥죽들. 단팥죽. 네, 호빵. 꽃빵.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붕어빵. 붕어빵.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길거리 음식들이 따뜻한 음식들이 좀 생각이 나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 수중에 현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현금을 우리 위원님께서 벌어다 주시는 방법 네. 선물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믿고 오늘 또 강의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그런 우리 이제 코너가 투자의 맛인데 네. 뭐 오늘 춥더라고요, 밖이. 맞아요. 곧 또 일주일 후면은 우리 수능이 있어서 역시 수능 때가 되면 아직도 춥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단맛, 짠맛 이런 얘기하잖아요. 단짠 이런 얘기 하는 단짠, 것처럼. 단짠. 예. 과연 우리 투자의 맛에서 제가 단짠을 보여드렸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오늘은 또 그걸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오늘도 단맛과 짠맛을 넘나드는 그런 아주 재미있고 유익한 투자의 맛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황금연모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어플 들어오셔서요. 채팅방 검색창 상단에 투자의 맛 황금연못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우리 위원님께서 더욱더 다양한 이야기 해주시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해외 선물 이야기하기 전에요. 오늘 국내 시장은 어땠는지 캐스터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연 캐스터님. 네,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전날 뉴욕 증시는 미중 무역 협상이 12월까지 연기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우리 시장도 장 초반에는 등락을 반복하다가 2150선 돌파를 앞두고 뚜렷한 상승 요인이 보이지 않아 관망하는 심리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계속적으로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분위기였는데요.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코스피는 그동안 저점에 머물러 있던 통신업과 금융업을 중심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일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2144선에 보합 마감했습니다. 수급 상황으로 보시면 연속적으로 매수를 이어나가던 외국인이 오늘 7거래일째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기관이 각각 643억 원 그리고 546억 원 매수해주면서 지수 하락을 붙잡았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면 오늘 혼조세를 보였던 가운데 개별 종목 위주로 순환매가 이어지는 시장이었습니다. 네이버가 오늘 2.48% 상승했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보다 상회하면서 향후 실적에 대한 전망이 밝아졌다는 분석입니다. 다음으로 은행주와 바이오주는 현재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폭이 제한된 상황입니다. 셀트리온과 신한지주 모두 2.8% 그리고 0.23% 하락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0.53% 내린 666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업종별로 혼조세를 보였는데 특히 반도체와 IT 업종에서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들이 나오면서 오늘 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별로는 전날 나스닥 지수가 부진했던 영향을 받아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동반 매도를 이어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각각 1,137억 원 그리고 664억 원 매도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연속적인 매수에 나서주고 있어 중장기 성장 모멘텀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장주인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포함해 모두 2에서 3%가량 하락한 모습입니다. 그 속에서 HLB는 홀로 10%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바이오 업종에 대한 랠리가 끝나면 코스닥 자금은 타 업종으로 분산될 거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5G 대장주인 KMW는 올해 상반기 압도적인 실적 성장세가 하반기에는 다소 주춤하는 모습 보이면서 주가가 조정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4분기 실적은 3분기 대비해서 역성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렇게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내일은 더 나은 소식 전해드리길 바라면서 오늘 황금 연못 의원님과 함께 해외 선물 투자 정보들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시장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코스닥과 코스피 모두 꽤나 최근에 견조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네요. 국내 시장 이렇게 잘 알아봤으면요. 해외 선물에 대해서 이제는 제대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께서 저번 주에 해주셨던 말씀이 너무 기억에 남아가지고 제가 또 필기를 했어요. 네. 뭐라고 했냐면 차트를 움직이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그 욕망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실 네. 거죠? 그렇죠. 탐욕, 욕망. 네. 그게 없으면 사실 투자라는 거는 없죠. 그렇죠. 예,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갖춰야 돼 어떻게 되면 요소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 시장이 이렇게 좀 약간 숨고르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4시 반에 다들 기겁을 했을 거예요. 네. 갑자기 항생지수가 급등을 하고 깜짝 나스닥이 놀랐어요. 급등을 하고 또 상대적으로 골드라든가 국채, 안전자산에 해당되는 N 이런 종목군으로 장대 음봉을 쏟아냈는데 그게 이제 시장의 양면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합의를 하더라도 합의를 잘 안 하던 미국하고 중국이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회를 하겠다. 이 뉴스 하나에 이게 네. 새삼 들어온 뉴스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침에만 해도 한 달 뒤로 다음 달로 미뤄질 수 있다라는 걸 어제는 약간 흔들거려 놨는데 오늘 또, 뭐, 철회를 단계적으로 시도를 한다라는 거로 또 급등락을 하는 걸 보여줘서, 야, 그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때 무렵에. 아, 내가 투자의 맛을 나가서 오로지 시장에 던져준 말은 한 가지가 있다. 뭘까요? 뭘까요? 시장은 매수를 해야 되는 시장이다라는 얘기 했죠. 그렇죠. 모든 네. 상품은 올라야지 투자 수익이 나는 것이지 물론 우리가 선물 거래하는 거에 있어서는 내려도 되고 올라도 되고 양방향 매매를 하지만 모든 상품의 구조는 내리는 쪽에다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오르는 쪽에다 맞췄다. 그러니 때로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그런 걸 약간 지적도 좀 해드렸습니다. 해외를 나스닥을 S&P를 움직이는데 감히 우리 한국에 있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라고 하는 우리도 개미 투자자인데 우리들이 어떻게 시장을 내린다, 오른다라는 것을 함부로 말할 수가 있냐. 더군다나 오르는 종목에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드렸었을 때는 그만큼 우리는 크게 시장을 움직이는 집단이 아니라 큰 시장이 움직이는 걸 보고 따라가는 집단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장에서 오래 존속을 하고 오랫동안 시장에서 살아남는 어떻게 보면 레전드에 해당이 되려면 제가 1세대 전문가다라고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있는 것처럼 매수의 전략이 큰 사람들이 살아남습니다. 매도의 전략을 주로 갖는 사람들은 수익은 커요. 아주 순간의 수익은 큰데 그걸 잘 지키면 좋으나 그 잘 지킴이 제대로 안 되거나 또는 매도라는 것을 이게 시장이 내려갈 거야 라고 해서 내가 미리 매도를 잡고 있으면 매도라는 것은 다음날 악재가 나오고 악재가 나오고 악재가 나오지 않거든요. 정말 아주 금융위기 같은 거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연속적으로 안 나오는데 하락을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게 돼서 아마 혹시 우리 시청하시는 분 여러분들 모두가 제가 이렇게 매주마다 나와서 강의를 드렸지만 나는 정말 매도공 아니었나 이래서 내가 매도를 했었을 때 얻었었던 수익이 얼마나 됐었나 야 나는 매수를 하면 성질이 급해가지고 못 가져가고 그냥 조금 먹고 잘랐더니 참 많이 가더라 이런 경험이 많았는지 그런 어떻게 든 아주 기본적인 거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뭐 어떤 수급 돈을 움직이는 또는 우리 그 해외 선물을 움직이는 모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인간의 욕망, 탐욕이다라고 하는데 자 탐욕을 만들어도 좋고 욕망이 솟구쳐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솟구칠 수는 없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해외 선물이든 주식이든 모든 매매하는 데에 어떤 공통적인 게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한 6가지 정도를 정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목차 같은 건데 여기 보시다시피 매매의 종류 나는 어떤 종목을 선호하느냐. 나는 똑같은 지수 종목을 선택을 하는데 나는 항생이 좋아. 나는 나스닥이 좋아. 나는 S&P가 좋아. 그죠? 나는
국선이 제일 좋아요. 이러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매의 상품의 종류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게 자기가 수익이 잘 나는 쪽을 선택해야만이 걔가 만만하거든요. 어려운 사람한테 다가가서 대화하기 힘들잖아요. 그쵸. 마찬가지로 어려운 종목에 들어가서 매매하기가 힘든 것처럼 자기하고 좀 친근한 그런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자, 박스권 매매를 할 것인가, 박스권 매매를 할 것인가, 아니면 추세 매매를 할 것인가. 우리의 모든 소원은 추세야. 트레이더의 모든 소망은 추세인데, 추세라는 것은 길면 길수록 수익이 크잖아요. 근데 추세를 잘 알면서도 그 추세를 잘 못합니다. 그죠? 뭔가의 비추세 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매매의 어떤 기본 툴, 나는 어떤 매매를 하지? 박스권, 난 단타로 하기 때문에 박스권 매매를 한다. 추세 매매를 하는 사람이 단타를 하고 나면 굉장히 힘들어져. 그렇죠. 안 맞으니까. 예. 단타를 하면 먹기는 먹는데 또 들어가야 되고 어디서 들어가야 되지? 막 이렇게 싸우거든요. 그래서 이게 차라리 그럴 바에 나는 박스권 매매를 하겠다. 이런 어떤 기준을 갖는 게 좋고, 나는 박스권 싫어. 나는 뭐 원웨이 상승, 원샷, 원킬,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 한 방에 끝내겠어라고 한다면 추세 매매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결정이 있어야 되고, 과연 목표 수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요즘에 우리 이 추세 얘기 나오니까 뭐 살짝 말을 섞어 들어간다면, 저는 이제 회원들이 이렇게 좀 많잖아요. 많은 네. 거에 일부 집단이 추세 매매를 제가 하는 일부 그룹이 있어요. 이 그룹은 제가 종목을 이제 들어갑니다. 어제 같은 경우 구리를 좀 들어가게 해요. 구리를 들어가면 되게 어렵거든요. 그 종목 거래하시는 경우. 네. 그래서 되게 어려운데, 아마 이런 매매를 우리 저기 이제 좀 실전태제 대회 하잖아요. 네네. 여기서 제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들어가면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목표 수익이 50틱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목표 자, 수익을. 50틱의 계약수가 5계약이에요. 네. 그러면 5계약에 50틱을 들어가면, 50틱의 목표를 갖고 들어가면 대략 한 370만 원 선 정도 수익이거든요. 네. 작은 수익 아닙니다. 근데 이 집단, 이 그룹 추세에 대한 이 집단이 동일하게 같은 가격대에서 들어가서 동일하게 청산하고 나와요. 그런데 이거는 이런 매매를 하는 분들은 이미 저한테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죠. 네. 여기서 들어가고요. 얘가 컷을 나가서 한다면 200 얼마 정도를 손실을 볼 겁니다. 마찬가지로 4, 50틱을 끝냅니다. 그러나 내가 들어가는 조건은 이렇게 추세가 만들어지는 종목을 들어갔습니다. 라면 근거가 다 명분이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게 잔파도로 흔들거려도 꼭 찾고 가다 어젯밤에 한 2시 넘어서 수익을, 저는 깜빡 잠들었었는데 그때 수익이 다 나갔더라고요. 걸어놨으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추세 매매를 하고 싶은데 혼자서는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전문가가 필요한 거고, 그러면 이런 교육이 필요한 거고, 어떤 것을 그럼 내가 추세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거를 수도 없이 지금 얘기를 해드리고, 제가 그동안은 계속 어떤 기법 비슷한 걸 얘기하지만 지난주도 그렇고 차트를 자꾸 보여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트가 다 녹아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듯이, 이런 추세든 박스권이든 하고 난다면 여러분들은 목표 수익을 어떻게 설정하겠는가. 아까 얘기했죠. 모든 이의 투자자들, 트레이더의 소망은 추세다. 근데 추세에 10틱을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추세에 한 계약을 가지고 계속 롱롱 타임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시장을 이해를 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 수익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50틱을 설정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10틱만 설정할 것이냐, 이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고, 손절 리스크. 내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저는 5천만 원을 가지고 거래하면 하루에 잃을 수 있는 최대 손실을 500을 잡습니다. 왜? 이건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파생시장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500을 안 잃으려고 바둥거리면 더 많은 걸 잃을 수 있고, 500 잃으면 스톱할게 라고 한다면 훨씬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건 행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손절 리스크는 어디가 적당한가, 그리고 매매 종류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 실전 전략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나는 항상 뭐 골든 크로스 매매를 좋아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 골든 크로스를 좋아하는 건 있지만 매매 전략, 지금 이 시장이 박스권 시장인지, 아니면 추세 시장인지, 아니면 지수가 가는 장인지, 아니면 안전자산이 가는 장인지, 이런 것들을 자기가 잘 모른다면 정말 말 그대로 좀 숙련된, 훈련이 잘 된 전문가를 통해서 지도를 좀 받는 게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어찌 보면은 이 6개에 해당되는 이 항목이 모든 상품에 다 해당이 되지만, 이거 정도를 정해놓고 할 수 있는 트레이더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제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어디에 해당되지? 나는 이 중에서 단 하나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던데 라고 한다면, 오늘 이후에라도 최소한 마음에 드는 거 한두 개 정도만이라도 설정을 하셔서 여러 번의 것으로 가지시고 또 지켜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앵커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해외 선물의 실전 전략을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텐데, 제가 항상, 제가 아시다시피 그
98년도부터 이제 주식을 했단 말이에요. 네. 주식을 해서 지금까지 보면 한 2011년도까지 주식을 하고 2011년도 봄부터 주식을 아예 끊을 수는 없잖아요. 네네. 계속 어떻게 보면 약간의 설명도 해주고 하지만 파생의 늪에 빠져가지고 그때부터 파생에 들어가고 아예 이제 주식을 끊고 지금은 파생으로만 온 시간이 꽤 길어요. 네. 꽤 긴 시간인데 하다 보니까 해외 선물에 대한 어떤 실전 전략이라든가 이런 거에 모든 것들이 이런 전략 자체가 동떨어지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해외 선물을 이렇게 열심히 강의를 해드리고 잘하고 있는 것은 제가 주식시장을 잘 밟아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여기를 제대로 밟지 않고 그냥 날림으로 배웠거나 날림으로 그냥 대충 했다면 영원히 이거에 대한 어떤 기초 지식이라든가 또는 우리 그러잖아요. 애드립이 강한 사람들 얘기하죠. 이렇게 영화 배우도 연륜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애드립이 강하잖아요. 그쵸. 전문가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 머릿속에 어느 정도 기본이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대본 이런 거 필요 없이 하는데 그런 것처럼 주식에서 겪어온 이 시간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해외선물에 대한 어떤 전략이라든가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가 다 똑같다. 상품만 다르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나는 해외선물 안 하는데 이거 들을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아, 박스권. 그래, 주식도 정말 박스권이더라. 1년에 12개월 동안에 상승이 3개월, 하락이 3개월, 나머지는 박스권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서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 올려놓은 거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박스권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하나는 추세 매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박스권 매매는 누구나 다 할 재미없어 해요. 그렇죠. 우리 국내 시장이, 국내 선물 시장이 정말 박스권이 많습니다. 박스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을 하겠지만 박스권이 많은 것은 대략 한 2포인트, 하루의 진폭이 2포인트에서 2.5. 그러니까 한 마디, 그러니까 옵션으로 따진다면은 한 그 등가 정도, 그 정도 움직이는 가격에 움직이는 거가 박스권인데 그런 움직임이 갔다가 내려오고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크게 터지는 게 소위 말하는 원웨이 상승이다라고 해서 추세라는 것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 추세에도 계속 가지 않죠. 선물은 항상 미결제, 즉 내가 오버나잇을 하지 않고 장 마감 전에 털어내고 싶은 매도 심리, 그 이익을 충족하고자 하는 매도 심리가 등장하기 때문에 원웨이라는 것은 종가가 고가로 끝나는 거라 또는 종가가 저가로 끝나는 경우가 아주 드뭅니다. 그런 경우가 아주 큰 시장의 흐름이 나왔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원웨이 상승이나 하락에도 이런 항상 굴곡이 있다라는, 지그재그의 굴곡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림으로는 그래 이렇게 박스권으로 딱 그어놓고 여기가 상단이고 여기가 하단이고 여기서 매수하시고 여기서 매도하세요 라고 그림은 참 말하기 좋겠다만 내가 그럼 종목으로 따진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네. 그래서 우리 보통 급락이라든가 급등을 한 종목은 보통 급락이나 급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급락을 하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내려오다 뚝 꺾어지죠. 네. 이렇게 꺾어집니다. 이렇게 꺾어지면은 이미 여기는 아주 상당한 큰 능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려왔다가 이렇게 반등을 몇 번씩 시도를 해봐요. 이렇게 시도를 하고 반등이 실패되면 이게 박스권의 저항 중심 지지가 돼서 하락을 할 때도 3단 하락이 되고 상승을 할 때도 3단 상승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그림이지만 이 그림 툴을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되는 거고 주식을 하시는 데도 있어서도 특정한 가격이 박스권 상단이 되고 선물에 있어서도 그날 하루에 어떤 추세가 만들어지려면 제가 초창기에 그런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 굿모닝을 3번 한다. 국내 선물이 시작하는 아침 9시부터 항생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한 11시까지 2시간 동안 굿모닝을 하고 유럽 시장이 열리는 5시 반부터 한 2시간 굿모닝을 하고 미장이 열리는 10시 반부터 2시간 동안 굿모닝을 해라.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 피크 타임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서머 타임이 해제가 되면서 1시간씩 뒤로 밀려져 있죠. 그래서 그런 시간대에 어떤 시세가 분출하려면 반드시 해외 선물은 박스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 박스를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박스를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번에 형성되는 것이 이렇게 추세, 방향을 쭉 타고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보시다시피 이 올라갈 때의 이런 흐름들이 다들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매수를 하더라도 우리가 뭐 눌림목 또는 매도를 하더라도 뭐 이평선 이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그림이 지금 이렇게 선으로 표현하면은 그게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지만
차트를 보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장대봉에서 많은 그런 얘기를 해드리게 되는데 가장 여러분들이 혹시나라도 나는 매매를 할 때 내가 보통 매매를 하면 이렇게 추세가 열리는 상태에서도 늘상 이런 박스권만 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해외 선물에 아시다시피 해외 선물의 장점은 정말 아까 그 4시 반에 예상치 못한 이제 재료 때문에 막 급등을 하지만 그런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급등세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보통 항상 경제 지표가 있습니다. 그 경제 지표가 이제 10시 반에 평균적으로 이제 나오죠. 10시 반에 나오면 10시 반에 나오기 전에 벌써 워밍업을 막 해요.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 원유 재고 발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유 재고 발표가 전에 뭐라고 뉴스가 뜨냐 하면 재고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가 떠요. 재고가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떴는데 계속 유가가 올라가는 거야. 그래도 오일이 그래서 희한하다. 왜 이렇게 올라가지? 그래서 이럴 때 뉴스를 버리고 차트를 보니까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졌다. 이격이 많이 벌어졌다는 것은 이동평균선하고 이 가격하고 너무 공간이 크거든요. 공간이 크면 이 공간은 반드시 메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이 비어 있으면 어떻게 돼? 절벽이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공간을 메우게 되어 있어서 제가 어제 원유 재고 발표 12시 반으로 이제 바뀌었으니까 이거는 오일이 왜 이렇게 올라가나 싶은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차트를 본다면은 저 오일이 올라가니까 저 오일이 재고가 감소했나 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뉴스랑 반대로 뉴스를 보니까 뉴스가 반대로 오히려 그런 게 아닌가 봐라고 하는데 그럴 때 판단이 안 쓴단 말이에요.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판단이 안 쓸 때 차라리 기술적으로 무조건 강하게 올라갔으니까 이런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격이 얼마나 많이 벌어졌나. 자, 만약에 이격이 벌어졌다면 내가 이격의 고점을 어디다 매도를 잡고 그러니까 손절매를 잡고 매도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전략이 되는데 사실 그게 조금 지났으니까 얘기를 해드리지만 들어갔었을 때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쵸. 그런 것들도 한번 찾아볼 수 있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아마 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 모든 매매가 비추세에서 추세로 진행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비추세라는 것은 아까 우리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즉 이렇게 박스권이죠. 이렇게 박스권 왔다 갔다 하다가 한번 쭉 열려요. 아마 지금 시장하고 지금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뭐 항생이나 오일, 나스닥 다 보니까 거의 언뜻 이런 흐름인데 또 왔다 갔다 하다가 또 확 열립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열리는 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되면 3단 상승을 한다 그러죠. 3단으로 하나, 둘, 셋 올라가다. 그래서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 상승 2파, 뭐 상승 1파, 상승 2파, 상승 3파, 뭐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그렇게 3단 상승을 하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차트를 봐도 충분히 그런 그림들이 만들어지니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드리죠. 해외 선물은 거의 우리가 주식도 그런 얘기 하잖아. 차트는 주가의 역사를 볼 수 있다. 과거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또는 수급이 좋았는지 이런 거를 보는 것처럼 과거의 역사를 보는 게 차트입니다. 그래서 그게 앞으로도 향해지는 하나의 어떤 반복의 학습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듯이 해외 선물은 더 그렇습니다. 해외 선물은 매일 다르고 52주 신고가가 나오고 52주 신저가가 나오고 뭐 테마주가 나오고 이게 아니에요. 해외 선물은 한 달 내내 나올 수 있는 경제 지표가 FOMC 금리 발표 네. 또는 뭐 고용 지표 또는 소비자 신뢰 지수 뭐 실업수당 PMI 제조업 지표 이런 거가 매주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에 낮춰서 항상 나오기 때문에 그 지표가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만 어떻게 보면 가격이 오르냐 내리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좋았었을 때는 어떤 패턴으로 갔는지 또는 나빴었을 때는 어떤 패턴으로 갔는지 그거를 그냥 눈도장 찍듯이 차트를 캡처하고 이거를 이때 뉴스가 나왔을 때 이렇게 됐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뚫고 올라간다면 이게 급등 패턴이구나. 자,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는 거 3단까지 올라가면 더 이상 못 가는구나. 이런 정도를 자꾸 반복의 학습처럼 눈에 익혀두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앞에서 제가 선 차트로 쭉 설명드렸잖아요. 선으로 꺾어지고 1단, 2단, 3단 이렇게 돼요. 그 안에 이 캔들을 갖다 딱 집어넣으면 돼요. 이 캔들을 딱 집어넣으면 이 캔들이 짧으냐 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앞에 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장대 양봉, 장대 음봉 이렇게 되죠. 네. 윗꼬리가 많은 거는 뭐가 돼요? 찍고 내려온. 그죠? 윗꼬리가 많은 건. 윗꼬리가 많은 건 갑작스러운 질문이죠. 역망치.
아니죠. 그는 이제 망치의 모양이 되는 거. 윗꼬리가 많다는 것은 네. 물린 사람이 많거나 아. 익실현을 한 사람이 많거나 차익 실현을 그렇죠. 했거나. 누군가가 차익 실현을 하면은 매도가 나왔는데 그걸 받아내지 못하니까 윗꼬리가 생기는 거죠. 네, 네. 그런데 너무 차익 실현이 크면 음봉이 돼 버리죠. 시가를 못 지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진정한 매도세가 등장해 버리는 거야. 아. 양봉이면은 차익 실현만 나왔다. 음봉이면 매도세가 등장했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윗꼬리는 쉽게 말하면 매도세, 아랫꼬리는 그럼 뭐가 되겠어요? 매수세. 네. 아랫꼬리는 저가 매수가 들어왔구나. 지금 이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구나. 저가 매수가 굉장히 길게 들어왔네, 짧게 들어왔네. 이런 거를 판단하는 게 이 아랫꼬리냐, 윗꼬리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단봉에 나왔냐, 봉이 짧게 나왔느냐, 아니면 큰 장봉에 나왔느냐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자 밑에 보면 우리 많은 분들이 5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황금연못은 나와서 5일 선이 어떻고 20일 선이 어떻고 얘기 안 한다. 나는 온리 수급선. 그 수급선을 평균적으로 우리 그 이동평균선 논리에서 60일 선으로 판단을 한다. 그런데 우리가 일봉만 갖고 거래할 수 없으니 분봉 기준에서 60분선이다. 61선이다 그냥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해서 61선 하나만 갖고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자, 왜 내가 그걸 보는지 설명도 드렸었죠. 기억 안 나시겠지만 61선을 이탈하거나 61선을 돌파를 하면 바닥을 이미 통과해서 우리 증시 격언에 따지면 무릎을 지난 자리가 돼. 61선을 올라탄 것은 네. 또 60일선을 이탈하는 것은 어깨를 이미 내려온 거가 돼. 왜? 5일선과 20일선이 하락을 하려고 주로 새끼줄 꼬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툭 떨어지면서 60일선까지 깨면 이미 단기 데드 크로스를 지나서 중기 데드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게 트렌드가 벌써 하락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반면에 올라가는 거가 5일 20일선이 올라갈까 말까 매집을 하듯이 꼬였다 풀었다 막 이렇게 돼요. 이거는 자주 나타난 이런 현상은 어디서 나옵니까? 박스권. 박스권 안에서. 위에서도 박스권, 아래서도 박스권이죠. 박스권에서 나오다가 60일선을 딱 치고 올라가면 어떻게 돼? 매수 힘이 들어왔어. 수급선으로 돌아가니까 그 매수 힘에 의해서 뭐가 생깁니까? 60일선을 뚫으니까 추세를 돌파해버린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시세가 가속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60일선 하나를 가지고 나는 다른 걸 안 본다. 60일선 하나만 갖고 본다. 이런 얘기를 드려놨는데 지금 여기 캔들을 보시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단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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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봉 이렇게 장봉이 가겠죠. 자. 요 음봉보다 그 다음 날의 양봉보다 그 다음 날의 음봉보다 그 다음 날의 양봉이 종가가 끝난 여기가 종가잖아요. 이렇게 끝난 요 가격이 이때 출발한 이때의 종가는 여기였었고 여기였고 여기죠. 이때는 여기였고 두 번째 끝난 날은 여기야. 세 번째 끝난 날은 여기가 종가고요. 네 번째 끝난 날은 여기가 종가입니다. 네. 그러면 평균적으로 양봉, 음봉, 음양 이렇게 된 상태에서 종가가 계속 높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4일 전의 종가보다 현재 5일이 된 오늘의 캔들이 가격이 종가보다 높으면 당연히 이동평균선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한 아까 제가 박스권이라는 상태로 큰 그림을 만들어 본다면 이 박스권에 이 작은 캔들을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나요? 박스권 안에다가 작은 캔들을 집어넣으면 얘가 왔다 갔다 이렇게 종종걸음을 하겠죠. 그러다가 이렇게 큰 장대 음봉이 아닌 장대 양봉을 딱 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수세가 아주 가파르게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대 양봉을 선호해라라고 얘기할 때 제가 장대 양봉을 선호하라는 것은 장대 양봉은 매수의 힘, 장대 음봉은 매도의 힘 이렇게 이어져 보이기 때문에 모든 이 그림 흐름에서 당연히 차트가 돌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난 어차피 주식만 하니까 이거 안 들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죠. 주식이라는 기본기가 탄탄했기 때문에 해외 선물도 훨씬 손쉽게 지금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지금 적용 가능한 이야기들 계속해서 해주고 계시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위원님과 함께 이런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있으시죠? 들어오셔서 채팅방 검색창 상단에 투자의 맛 황금연못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위원님께서 강의를 열심히 해주시는 만큼 또 채팅방에서는 얼마나 또 열심히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이렇게 열심히 해주고 계시니까 많은 분들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위원님께서 실전 차트에 지금까지 하신 이야기를 네. 좀 직접적으로 적용해서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나요? 그렇죠. 저는 사실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살아있지 않는 대화가 어떻게 보면 카톡 같은 대화잖아요. 그렇죠. 글로, 텍스트로 하는 건데 이런 어떤 기법이라든가 전략을 얘기하는 거가 글로서는 전달이 다 될 수가 없어요. 그럼요. 근데 글로선 전달할 수 있는 거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송을 하고 유튜브 방송을 하다가도 제가 필 받으면 막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야, 남들은 소통 방송하는데 나처럼 강의하는 방송은 별로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늘상 교육이 기본이 되다 보니까 아카데미 같은 것도 또 만들어 보고 싶고 막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해외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환금성이 좋다는 얘기죠. 돈을 빠르게 크게 벌 수도 있고 빠르게 움직이는 걸 만질 수도 있습니다. 주식은 예를 들어서 사서 물리면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들한테 주지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손해보고 팔기는 싫으니까 그냥 나는 물려주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만큼 그 빠름, 스피드 5G 시대로 들어섰는데 그런 느낌은 좀 덜하다라고 볼 수 있고 반면에 우리 주식에 있어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나는 급등주를 좋아해 라는 분들이 있죠. 급등주를 좋아하는 분들은 해외 선물은 필수가 돼야 됩니다. 잘 맞겠네요. 그럼요. 급등주나 해외 선물이나 다를 바가 없죠. 외려 훨씬 더 급등주는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 작전성 비슷한 막 몰이성 비슷한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흐름 대신에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작전성 같은 건 없거든요. 뭐 테마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 선물 그러니까 소형주라든가 어떤 급등락주, 뭐 상한가 따라잡기 이런 것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해외 선물은 필수 코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아까도 얘기했죠. 자기의 매매 종목을 선택해라. 나는 다른 거 상품 싫어요. 나는 뭐 지수를 좋아해요라고 한다면 지수가 막연하게 지수라고 하지 말고 선물인지 국내 선물인지 항생인지 아니면 나스닥인지 S&P인지 이 네 가지에서 선택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려놨는데 오늘 제가 지난번에 이어서 자기만의 차트를 좀 가져라라는 코너로 HTS를 그대로 한번 이렇게 그대로 캡처를 해봤습니다. 딱 보시면 이거 항생 분봉이에요. 이거 네. 뭐 이번 주 오늘까지 아침에까지 분봉이에요. 이걸 오늘 제가 강의를 하려고 아침에 막 만들었기 때문에 이 보시면 어떠세요? 이 관상이라고 얘기했죠. 저 관상이 지정을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기 시간이 싫다. 필요하다. 네. 사람도 얼굴이 뭔가 좀 우그락부그락하고 험악한 인상이면은 친해지기 쉽잖아요. 그쵸. 아시죠? 쉽지가 않잖아요. 그쵸. 런 것처럼 그 사람이 갑자기 뭐 성형을 하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은데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는 이미 울그락불그락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항생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제가 추세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었던 그 그림이 연상이 되셔야 됩니다. 자, 어떤 그림이 제일 먼저 나오냐면 요렇게 박스권이 나오죠. 그죠? 이 안에는 보시다시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자 여기서 또 갔다가 내려오고 막 이렇게 돼요. 아직 방향을 못 잡고 막 이렇게 있어. 그러고 여기서도 한 번 터치, 여기서도 한 번 터치하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가 이 박스권을 탁 탈피를 하고 올라서는 거가 추세라는 거가 형성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셨듯이 이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에는 종류가 많아요. 이게 지금 봉 하나가 60분이야. 그러니까 항생을 60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물린 사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거야. 하다가 물려가지고 아유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매수하신 분들은 60분을 들고 있지를 못해. 왜냐하면 너무 수익이 갔다가 순간 내려와가지고 수익을 줄여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래에 트레일링 스탑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수익이 만약에 100이라는 숫자였다면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130, 140, 180, 200을 가더라. 그런데 300, 400을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너무 갖고 있다가 도로 내려와서 60, 70에 파는 경우도 있으니 트레일링 스탑, 내가 원하는 프로핏 타켓, 나는 120이라는 숫자를 목표로 세웠다면 거기까지를 최종적으로 가고 그게 계속 간다면 한번 계속 끌고 갔다가 만약에 거기까지 왔었을 때 120을 건드리라면 여기서 난 다 청산할게. 이게 이제 트레일링 스탑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 이 트레일링 스탑에 해당되는 것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갑니다. 봉 하나가 30분을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60분을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시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주가가 움직일 때 박스권의 흐름이 보고 이 박스권인지 아닌지는 밑에 오실레이터를 보시면 알 수 있죠. 오실레이터가 이렇게 있다가 쭉 돌파를 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죠? 굉장히 상승세가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네. 네. 다음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그 봉을 아까 그 화면을 확대를 해놓은 겁니다. 자, 보시면 노란색들 보시죠. 이 노란색이 장대봉입니다. 여기도 노란색이 또 장대봉, 여기서도 노란색이 장대봉. 자, 3단 상승이네요. 예, 그럼 아까 그림 이렇게 쭉 추세에서도 가다가 밀리고 가다가 밀리고 가다가 밀리잖아요. 네네. 3단 상승이 나오고 상승이 나오고 나서 계속 가지 않고 나오는 현상들이 횡보를 하게 되죠. 또 박스권인가요? 그렇죠. 이 이 박스권이 이거 봉 하나가 1시간짜리인데 1시간짜리가 매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못 갖고 있어요, 거의 다. 그래서 지금 이게 공통적인 게 뭐가 있냐 하면 1단 상승 후에도 자 보시다시피 1차 상승 후에도 요만큼 횡보가 있었고 네. 2차 상승 후에도 요만큼 횡보가 있었고 다 가격 조정은 다 있습니다. 3차 상승은 횡보가 길어지죠. 왜 길어졌냐 하면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진 거야. 그죠? 공간이 비어지면 공간을 반드시 메운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다시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을 때 내가 고점을 함부로 잡지 말아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고점인지 아닌지 판단은 지나고 나서 해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 하나 팁 정도로 한다면 내가 오실레이터가 정말 이탈을 했는지, 오실레이터가 음 영역으로 갔는지 아니면 오실레이터가 여전히 양 영역을 유지하고 있는지 이거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3단 상승에서도 횡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금 실전에서 항생 분봉 차트를 가지고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어떻게 하면 이 차트를 쪼개서 볼 수 있는지를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가장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바랬던 것이 내가 보고 있는 차트를 우리 위원님들도 보고 있는가 하는 게 가장 궁금했을 거예요. 왜냐면 답답하잖아요. 나만 이렇게 답답한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예전에도 보면은 전문가는 뭔가 특이한 차트를 갖고 있지 않을까. 저도 그 생각 해봤어요. 네, 대다수가 그렇지 않아요. 아니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HTS가 저한테만 특별한 차트를 제공하지 않아요. 그죠? 네. 다만 그거를 우리가 똑같은 환경이 주어졌는데 그 차트를 가지고 우리가 쪼물딱쪼물딱 만드는 거야. 똑같은 나무를 묻혔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간을 한 거야. 전 맛없더라고요. 그죠? 네. 어떤 분은 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심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젓가락을 계속 갈 수 있는 맛깔스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차트를 자꾸 만져라. 그 나에게 차트를 맞게. 만졌다라고 해서 고장 나지 않는다. 근데 두려워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못 만지시기 때문에 제가 오죽하면 저랑 똑같이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해서 오실레이터는 이렇게 만드시고 이동평균선은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갖고 나온 차트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동일하죠. 자, 이 차트는 뭐냐 하면 앞에서 보셨던 차트의 일봉이에요. 일봉. 이걸 보시면 어떤 그림을 보십니까? 자, 이제 우리 이 시세가 앞으로 계속 갈 것인가 말 것인가가 일봉에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지 앞에서 내려올 때는 일봉이 수급선, 제가 말하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그림 많이 나옵니다. 우리 여태까지 강의했던 것 중에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이동평균선을 이탈을 했다. 그죠? 이탈을 했다. 네. 가격이 같거나 비슷한데 지표가 올라갔다. 다이버전스. 다이버전스. 그거는 가격의 변곡점, 날짜의 변곡점, 시간의 변곡점이 다 나온 거죠. 네. 그래서 다이버전스가 나오면서 뭐가 돼? 장대 양봉이 나왔어. 자, 한 번에 돌파 못하니까 여기까지가 박스권이야. 이렇게 27,000 정도가 박스권이 되겠죠? 그 다음번에 또 내려와서 가격이 비슷했는데 장대봉의 시가를 이탈하지 않았어. 자, 장대봉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뭡니까? 장대봉은 매수의 힘이야. 이탈하지 않았어. 그 다음에 다시 장대봉을 뭘 뚫었어요? 이 수급선이 여기를 뚫었습니다. 장대봉으로. 수급선이 여기를 뚫고 오실레이터까지 그 다음에 변환을 했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 얘기를 많이 했냐면 11월 달에는 원웨이 상승이라든가 원웨이 하락이 많이 나올 겁니다. 특히 항생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횡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11월 달에는 상승이 쭉쭉 갑니다라고 했는데 11월 달에는 하락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니 지금까지 이 미중 관세 물론 중간에 많은 일이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하락을 했는데 지금 얘가 도로 내려간다는 얘기. 홍콩 여름 내내 시위였어요. 그렇죠? 그쵸. 중국이 개입을 한다 그래.
거기까지 왔어. 그런데 얼마를 더 빠지겠습니까? 시장은 증시는 경제의 창 반영한다 그랬죠. 6개월 선반영한다, 네. 앞서간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녹아내렸기 때문에 항생 같은 경우가 하락을 해줬는데 항생이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매도를 잡거나 자꾸 하방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항생의 그 화끈한 맛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투자의 맛을 통해서 주식이든 뭐 해외 선물이든 국내 선물이든 한번 자기가 어느 쪽에 많이 꼽혀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 마인드가 조금 바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항생이 수급선을 이탈할 때는 올라오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었고 수급선을 돌파할 때도 결국 아까 올라가서도 3단 상승인 것처럼 여기서도 1, 2, 3, 3단 상승을 가고 넘어가서 숨고르기를 하고 이렇게 3번 정도의 양봉을 크게 만들어 놓으면 이 포인트만 해도 얼마가 되냐면 대략 한 1000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1000틱. 네, 우리 1000틱? 1000포. 그럼 한 틱이 7,500원인데 네. 750만 원이에요. 아우, 적은 어마어마하죠. 금액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이 잘 보시는데 근데 양봉은 요만한데 내려올 때 음봉이 크니까 그래서 하락들을 좋아하는 거야. 아, 근데 좋아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순간 급락을 쫙 하는데도 그걸 또 먹으려고 막 이러거든요. 네, 저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끝에 딱 잡았어. 불안하기 시작해. 야, 이씨, 이거 혹시 바로 들어올리는 거 아니야? 이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거 올라가는 거 아니야? 내가 끝에 잡은 게 아니야? 막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차라리 믿고 싶으면 그 장대 음봉에 허리를 치고 올라가기 전까지 그냥 버텨라. 만약에 허리를 치고 올라간다면 매수의 힘이 크구나라고 이해를 해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차트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제가 지난번에 제 차트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한테. 황금연못 이 운동장 안에 들어오시면 황금연못이 갖고 있는 차트가 있다. 우리 아까 저는 이제 우리 방송에서도 이렇게 유튜브도 진행하고 하지만 유튜브에서는 저렇게 우리 HTS를 갖고 그냥 보양만 해드려요. 네. 그래도 제 나름대로의 어떤 차트를 갖고 있을까라고 할 때 아까 주물럭 많이 만지세요라고 하잖아요. 제 차트는 제가 만들어 놓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 보기 좋으라고 해놨는데 이게 골드의 일봉이야.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상승 추세가 갔을 때와 횡보일 때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잖아요. 자, 아까 그냥 캔들이 이동평균선에 붙어가지고 그냥 캔들만 이렇게 있다면 이게 박스인지 아닌지 잘 몰라. 이거 일봉입니다. 네. 오실레이터가 이렇게 상승을 쭉 하고 있으니까 에너지는 상승이다라는 거가 그대로 드러났겠죠. 우리 네. 골드 지나간 차트니까 조금 더 설명이 쉽습니다. 제일 제가 얘기하는 수급선을 이렇게 돌파를 했을 때 매수라는 표시가 딱 뜹니다. 그죠? 매수라는 표시가 뜨고 계속 가요. 계속 갔는데 여기서부터가 박스권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동평균선에 그냥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붙어 있다가 이 자리를 딱 깨버리면 아마 이게 1475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1475를 깨면 박스권 하단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 박스권 하단은 이제 저항이 되는 겁니다. 가격이 한 단계 내려오게 되죠. 그죠? 그게 이제 박스권 전략이 되는데 여기 오면 또 올라갈 거야 라는 것보다 큰 충격으로 장대 음봉으로 박스권을 딱 때리네? 이제는 거기가 저항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고 요번에 상승을 할 때 1545 앞에 고점을 넘어섰다면 다시 한번 골드를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다라는 걸 알고 FOMC 때도 올라가는 거가 거기까지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박스권으로 들어왔다라는 거 11월 달까지 보시면 정확하게 그냥 이렇게 이게 저한테 지금 골드 한번 차트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한테 제가 이걸 딱 보여주면 박스권이구나. 그죠? 박스권이구나. 그러면 그 박스권이 있었을 때 우리가 들어가는 분봉에는 어떤 그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박스권인데도 불구하고 신기하네요. 이 진폭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30분 차트거든요. 30분 차트인데 이렇게 보시면 쭉 올라왔다가 어떻게 돼요? 올라갈 때도 이격이 이만큼 이제 벌어집니다. 이렇게 이격이 상승을 하고 나서 또 박스권을 하다가 여기서 매도 신호까지 딱 떨어져. 매도. 급락해. 지금 이렇게 올라와 봤자 아직 올라가지도 못하는데 앞에 아까 4시 반 이후에 또 급락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밑으로 하나가 더 떨어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일봉에서 박스권을 가지고 있다면 분봉에서는 하락 등락이 좀 더 있겠구나. 아니면 일봉에서 상승 쪽에 박스권을 가지고 있다면 상승 등락이 더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응용하는 거야.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죠. 세미나 하고 나서 조금 마음이 불편한 점은 있었다. 네. 왜냐하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 전화번호 외우는 것도 참 힘든데 이런 교육을 하라고 자꾸 뭔가를 가르쳐주고 외우라고 얘기하기가 너무 죄송스럽다. 그렇죠. 차라리 그냥 따라하세요.
그냥 날 따라 해봐요야 정말. 제가 하는 대로 따라하세요. 그래서 저는 아예 실전 전략, 그러니까 우리 방송창에다 매매창을 딱 띄워놓고 같이 그냥 거래를 해요. 이렇게 차라리 하십시오. 이렇게 네. 하세요. 잘 어디서 들어가야 될까 말까 그렇게도 잘 못하시는데 그렇게 두렵다면 차라리 제가 하는 걸 그대로 보고 하세요. 전문가가 방송창에서 실전 매매를 같이 하는 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방송이 망가질 수 있어요. 혹시 내가 실패를 해서 손실이 났거나 이익이 났거나 했었을 때 이익도 챙기고 싶고 손실이 났었을 때 저걸 어떻게 대처하지? 뭐 이런 어떠한 두려움이 생겨버리면은 방송도 망가지게 돼요. 그렇죠. 그거를 딛고 일어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가에서도 위너가 되는 거죠. 성공한 사람이 레전드가. 되는 건데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 거고 배우셔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오일이 어저께죠. 어저께도 그렇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에 이 오일을 보시면 오일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요 차트도 한번 보시면 추세 매매, 비추세 매매 이렇게 얘기하는데 추세 이렇게 쭉 올라가는 추세였죠. 추세를 보다가 비추세로 가다가 어제 원유 재고 때문에 푹 떨어집니다. 뚝 떨어지고 다시 오늘 오후에는 다시 올라오고 이런 그림들이 만들어지니 큰 그림, 작은 그림의 이런 박스권 흐름인지 아니면 뭐 추세 흐름인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 하시는 게 이런 매매이고 최근에 어저께도 제가 그런 얘기를 차트가 하나가 들돼 있네요. 그런 얘기를 드렸었어요. 우리가 구리를 거래했었을 때 자 제가 HTS를 하나 좀 올려봤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제가 굉장히 정말 부탁하고 싶은 거. 왜 이렇게 제가 간곡히 얘기하는지 아시죠? 네. 왜 지수를 여러분이 함부로 매도하려고 하십니까? 이 얘기를 하잖아. 지수는 골드 같은 단기 상품이고 오일 같은 단일 상품이 아니라 지수는 인덱스다. 기술주가 똘똘똘똘 뭉쳐서 이만한 크기를 만들어 놓은 거가 나스닥이고 대형주 500개가 뭉쳐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가 S&P 500이다. 근데 이거를 왜 함부로 매도를 하냐. 그죠? 네.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러네라고 되잖아. 그러네. 자, 나는 맨날 삼성전자를 사고 싶고 내가 갖고 있는 포스코는 언제 올라와요? 아 정말 무겁네. 내가 갖고 있는 셀트리온은 언제 올라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선물을 자꾸 매도를 한다라면 너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걔네들은 지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 맞는데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잘 보세요. 이 차트는 여러분들이 가장 하루에 추세를 논할 수 있는 10분 차트입니다. 10분 차트인데 10분 차트가 가기 이전에 우리가 굿모닝에 대한 얘기를 하죠. 내가 박스권인지 아닌지 이런 자리 거래하지 말아요. 그냥 놓는 거죠. 그냥 노는 네. 거야. 구경해. 어떻게 갈지. 계속 이게 봐봐요. 9시, 10시, 11시, 12시. 이때는 국선 잘하고 항상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오후장 되면서 어떻게 돼? 워밍업이 지금 아까 그 단계적 철회한다라고 해서 올라왔습니까? 그전에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벌써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잖아. 그 전에 오실레이터 벌써 낮에 1시 40분부터 준비해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죠? 네. 준비해 이러고 있다가 야 준비 다 했니? 난 뛰겠어 라고 한 게 벌써 이렇게 올라오잖아. 근데 이거를 이 10분밖에 안 돼. 이건 1시간짜리도 아니야. 이걸 못 기다리면 이만큼 못 먹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준비해 이게 갈 거야 라고 준비하는데 이거 하락할 거야. 이거 많이 올라왔으니까 하락할 거야. 오실레이터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하락할 거라는 걸 왜 자기가 생각하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급등하는 거에 손절하게 되고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되냐면 급등한 거에 손절하고 나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매수를 못하고 계속 매도만 찾는 거야. 대다수가. 매도 언제?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잘하냐 하면 저도 경험이 있지만 저는 많은 회원들하고 늘상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벌써 느낌이 회원들이 팔딱팔딱 이렇게 가지고 뭔가 좋아하면 잘 버는 거야. 침묵이 길어진 뭐해. 제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딴 생각을 또는 혼자 해서 거래가 실패가 됐던 거예요. 그게 딱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발 얘기를 드리는 거가 지수를 선택을 해서 하시는 골드 오일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나는 나스닥을 좋아하고 항생을 좋아하고 국내 선물을 좋아하고 나는 다우를 거래하는 사람이라면 아직까지 인덱스 시장, 주식 시장이 좋아지어 있으니 이들을 지금은 골드가 하락을 하고 채권, 국채가 하락을 하지 그들이 상승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상승할 때 얘네를 매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얘네를 갖고 있으면서 자꾸 오늘 매도할까 내일 매도할까 이거를 논하지 않는 게 여러분이 장수하는 지름길이다. 해외 선물에서 아까 우리가 늘상 지난번에도 알려드렸었는데 정말 거래 시간, 내가 원하는 거래 시간 어떤 종목을 선택을 잘해서 할 것인가 이게 가장 핵심 팁이다. 탐욕이나 욕망이나 이거를 채워줄 수 있는 팁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오늘 또 HTS를 즉석에서 키셔서 HTS 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오늘 내용들 적용을 해 주셨으니까요.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황금연못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열려 있죠. 들어오셔서 투자의 맛 황금연못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실시간 리딩도 받아보실 수 있고요. 언제 방송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시간 동안 알찬 강의해 주신 우리 황금연못님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투자의 맛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 더욱더 다양한 투자의 맛 들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